예, 주가 상승 시도가 2200에서 걸려서 번번이 지금 좌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에 대한 이 기대가 계속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환경 비즈니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제는 조금 밀렸어요. 네.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나스닥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한 0.8% 정도 하락을 했고 했는데 뉴욕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잠시 숨고르기 국면이고 특히 이제 그렇지만 다만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점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일 미증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고용 지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우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같이 30분 앞두고 갑자기 이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WHO 탈퇴 발언한 점 이런 점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불안 이런 것들이 보통 나타날 때는 이제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전일에도 보면 러셀 2000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그리고 다우 이제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 제일 견조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5만 건을 넘겼고 오늘은 6만 건을 넘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회복의 지연 이런 점이 부각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 5월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전월인 전망치를 좀 크게 개선됐고 그리고 이제 이직률도 늘어나고 해고자 수는 줄어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업 사항이 고용 사항이 괜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역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연준 의원 3명이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애틀란타 연은 총재, 리치몬드 연은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언급한 점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관련주, 에너지, 산업재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애틀랜타 연준 총재를 비롯해서 3명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는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마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젠가 그저께 나온 이 보도를 보니까 6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경기 회복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7월 달 들면서 이게 약간 좀 꺾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여쭤볼 곳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한 주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일단 어제까지도 상승을 했고 오늘은 워낙 이제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조금 아마 주춤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보면 중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배경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7월 들어서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 오르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지수가 5%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흔치 않은데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냐라는 점은 물론 이제 경기 지표들도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이신, 국가통계청, 제조 PMI 다 잘 나오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서비스 PMI인데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 차이신 PMI가 58을 기록해서 거의 10년 내 최고치 기록한 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어제 좀 힌트를 얻은 게 신화통신 발표가 중국이 2분기의 성장률이 이미 플러스로 전환했을 거다라고 하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다들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분기까지는 굉장히 저점이고 그리고 3분기 반등을 기대했는데 중국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먼저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먼저 잡혀지다 보니까 이미 2분기에 플러스 전환했구나.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장 빨리 중국에서 일어나는구나라고 보여지면서 중국 시장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크게 투자하는 시장은 아닌데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하는 듯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작할 때에 오늘은 좀 잠깐 주춤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지수 나오는 거 보니까 플러스네요. 플러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제 보게 되면 뭐라 그러더라도 중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19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분기 시장을 보면 2분기 시장은 뭐라 그러더라도 유동성에 의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두 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돈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를 지나서 지금 3분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의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나 이제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괜찮아지는 형태의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그 형태가 유동성 시장에서 그다음에 실적 시장으로서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신흥국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세 이외에 실적 장세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실적 장세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어떤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냐라는 걸 보면 뭐 기업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후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서베이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PMI, ISM 지표들이 잘 나오는 점을 확인하면 이게 경기 회복의 기대가 이제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신흥국 증시가 반등하는 데에서 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가 있나 보다,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가 있냐 보다라는데요. 이런 점이 6월과 7월에 보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지금 뭐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월 주요 지수 수익률을 좀 비교해서 좀 보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가장 7월 들어서 13%가 벌써 오르는 이제 우리는 뭐 미국이 시장이 늘 오른다 뭐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뭐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는 EM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 그리고 EM이라고 써 있는 신흥국 이 주식들이 다 중국 상승과 함께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은 뭐 한 중간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6월부터 봐도 이러한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맞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6월부터 아시아 신흥국이 가장 많이 오르고 신흥국이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글로벌 경기 저점 이외에 유동성 장세로 시작했던 주식시장이 실적 장세로 이동하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여지면 금융위기 때도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그 선진국 증시 G7의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반등하는 공간 신흥국 수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 구간에서 신흥국 지수도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저점은 언제였냐라고 보면 이제 4, 5월에 이제 글로벌 그 주요국들이 이제 경제 봉쇄를 해제하면서 제조 PMI로 보면은 4월에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적 상세로 가야 되는데 그 증명이 되는 지표가 되는 것이 경기 지표 개선 그리고 신흥국 증시 강세 이런 현상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상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 강세가 이미 6월 달서부터 신흥국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신흥국 시장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흥국 시장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신흥국 시장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아시아 신흥국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보겠는데요.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아시아 신흥국이 주로 보면 코로나 중국에 밀접해 있다 보니까 방역을 먼저 시작했고 예.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라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차트에 나오는데요. 이제 수출을 얘기하고 코로나를 얘기하면 제조업이 제일 유리합니다. 예. 수출이 잘 된다는 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또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 접촉보다는 아무래도 공장이 돌아가는 제조업이 좋은데 실제로 주식시장하고 지금 제조업 비중을 나눠보면 아시아 신흥국이 뽑히고 예. 그들 증시가 다 강세를 보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그 실적 장세에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신흥국 중에 아시아 신흥국 증시가 가장 좋다라고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코로나에 따른 경기 충격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흥국 환율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주로 얘기 듣는 뭐 아르헨티나 리아라든지 브라질 헤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신흥국 환율 중에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신흥국이 가장 견조한 모습이고 연초 대비 환율 변동성을 보더라도 아시아 신흥국들의 외환 건전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환율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 코로나 방역, 제조업, 그리고 외환 시장의 건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국면에 아시안 신흥국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 신흥국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네. 거. 그다음에 그거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또 과정 속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환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괜찮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점들이 같이 엮이면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뭐 순간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역할을 상당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한 부분들이 결국 그렇죠. 결정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 신흥국의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펀더멘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흥국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펀더멘탈인 걸 좀 시청자들이 쉽게 좀 비유를 한다면 한 집안이 얼마나 건전한 집안인가, 얼마나 괜찮은 집안인가를 볼 때 그 집의 수익이 얼마나 되냐, 예. 혹은 저축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가장 큰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아시아 신흥국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상수지 수익이 벌어들이는 게 어떠냐라고 보면 신흥국 중에서 가장 양호하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국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 이런 국면에서도 돈을 벌고 있다. 예. 이런 부분 수익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이제 저축이겠죠. 그렇게 그렇죠. 잘 버는 예. 거는 알겠는데 흥청망청 쓰면 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얼마나 저축은 잘하고 있냐라고 보면 외환 보유가 굉장히 아시아 신흥국이 주요 신흥국 중에서 높고 특히 주목되는 게 단기 외채 비중이 아시아 신흥국들이 다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계치를 이제 30% 정도로 보는데 주요 아시아 신흥국 모두 다 이제 단기 외채 비중이 30% 이하. 그러니까 수익도 괜찮고 저축도 잘 돼 있고 뭐 바로 갚아야 되는 카드빚 이런 것도 많지 않은 건전한 집안이다라고 아시아 신흥국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전한 집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프 보니까 경상수지 제일 많이 흑자가 나는 게 한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 외채 비중이 아시아가 굉장히 낮다. 역시 제가 봤을 때 아시아 신흥국들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그 기억을 현재까지 계속 갖고 그거를 그 경제 전반에다가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역시 학습 능력도 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아시아 신흥국 말씀하셨는데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투자 유망한 나라 한번 꼽아보면 어딜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두 국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예. 베트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트남도 무엇보다도 베트남 그 코로나 방역에 초기에 성공한 국가다. 예.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확대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거고
이제 코로나발이라는 것 때문에 언택트 관련한 ICT 그리고 1인 미디어, 뭐 방송통신 장비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이 굉장히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부터 강력하게 경제 봉쇄 및 해외 유입을 차단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돼서 주요국들이 5월, 뭐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제 경제 봉쇄를 완화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경제 봉쇄를 완화하다 보니까 경기 지표들, 주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앞에 말씀드렸던 지표가 서베이 지표라면 이건 실물 지표인데 실물 지표가 이미 4월에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 지표 회복이 타 지역 대비 빨랐다라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MI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가 높다라는 것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유무역에 대한 수혜인데요. 베트남이 이제 8월에 유럽과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예정이고요. EU가 보시다시피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전체 베트남 수출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베트남 수출 품목의 70%가 즉시 관세 면제를 받고 나머지 수출 품목은 2025년까지 수차적으로 면제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이제 베트남 성장률 재고 기대가 높다라는 것과 또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아시안 국가 중에서 이 코로나발 그래서 이 IT와 관련된 ICT 상품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베트남이 가장 그 아시안 국가 중에서 ICT 상품을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망 국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언택트 관련한 그 유튜브 등의 그 1인 미디어 시장의 방송 통신 수출도 전 세계에서 베트남이 가장 많이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방역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무역도 확대하면서 성장률도 제고가 되고 또한 코로나의 수혜도 높은 국가로서 베트남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세부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에 베트남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들 얘기했던 게 인구가 1억 명을 넘고 그다음에 또 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기본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대만도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눈길을 많이 끕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또 이제 한국과 특히 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도 좋은데 비슷한 이유로 대만 증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만도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과 같이 코로나 방역에 조기에 성공한 방역 모범국이고요. 베트남과 좀 한국과 대만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대대적인 경제 봉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충격이 덜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개선도 빨리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만의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면 조기에 이렇게 진압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사망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대만이 방역 모범국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인 봉쇄 없이 그리고 코로나 방역도 잘하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사실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거의 대만이 가장 잘 나온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혜가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이제 다시 투자 유치를 대만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대만에서 중국으로 이제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이 다시 리쇼어링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올해 계속 펴왔는데 올해 더 강력하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쇼어링이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경기가 다시 국내 생산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가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있냐? 이제 그런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는 데서 타이페이 사무실 공식률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다시 중국에서 공장이 돌아오고 일자리들이 들어오면 공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특히 대만 정부가 더 그 리쉐어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리쇼어링에 따른 선순환 수혜를 대만 경제가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만 증시 자체가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배당 성향이 낮은데 그렇죠. 22%밖에 안 되네요. 코스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에 있어서는 좀 매력적이지 못한데 물론 이제 선진국들이 보통 우리는 이제 배당을 많이 한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S&P 500이 작년에 보면 51%, 근데 대만 갖고 온 지수가 60%. 이게 대만이 소규모 그 가정 기업 중심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고 있는 점이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데 이제 배당만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좋냐 보면 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배당 받은 거를 또 환전을 해야 되고 이런 관점을 보면 외환 시장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만도 그렇습니다. 올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2차례도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신흥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환율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외환 시장도 굉장히 안정돼 있다. 배당도 많이 하고 외환 시장도 많이 건전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좀 많이 바닥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하반기 유동성 랠리 이후에 실적 장세가 기대될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배당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매수하면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짧게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나라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짚긴 했지만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장점, 현재로서 봤을 때 뭐라고 지금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 같이 초기에 이제 경기 회복을 글로벌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정말 플러스로 돌아서서 우리가 코로나가 좀 뭐 방역 모금도 있고 잘 진압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정말 사람들이 뭐 말하는 대로 보복적 소비를 하고 실제로 경기가 돌아가냐 이거를 사실 제대로 확인한 국가가 없죠. 근데 이제 중국이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희망에 대한 시장으로서 지금 중국이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확인을 해봤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다. 안 갔던 길을 먼저 갔고 거기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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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